퀴즈 특급. 맞춰야 산다. You've lost control. Warning, you've lost control. Game over. 네, 좋은 오후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2일 376회 시간 퀴즈 특급의 김명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켈리 인사드립니다. 그 보트 피플이라는 것 아시죠? 그럼요. 이 월남전 이후에 이 바다를 건너서 탈출한 이 베트남의 난민을 가리키는 말 아니겠어요? 참, 이 가끔 쿠바인들이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올 때도 이 보트 피플이라는 말을 쓰긴 하던데요. 그런데 이번엔 에어 피플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0대 한 쿠바인이 자유를 찾아서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장장 4시간을 비행하고 캐나다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참, 이 600만 불의 사나이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요. 네, 이 영하 40도에 높이는 9,000피트 고도. 이야, 야, 산소가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말이죠. 대단하네요. 그럼 결정 났습니다. 이 스파이더맨의 속편 주인공 말이에요. 아, 왜요? 배트맨도 괜찮죠. 네. 비행기에 거꾸로 매달려온 사나이 하면서 말입니다. 자, 야. 자유를 향한 목숨을 건 용기. 오늘도 퀴즈급 그런 도전 의식을 가지신 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호는요, 이건 어떨까요? 강인한 사나이 이름 대기. 뭐 600만 불의 사나이냐, 맥가이버냐, 또는 뭐 슈퍼맨, 스파이더맨 많이 있겠죠? Warning. 자, 퀴즈급 맞춰서 예선 1부 시작하죠. 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화 연결하기 전에 어떤 분들이 출연하시는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참가번호 1번입니다. 코코 정씨입니다. 참가번호 2번. 토마스 최 씨입니다. 자, 코코정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구호는요, 강인한 사나이, 강철 같은 사나이. 누가 있을까요? 슈퍼맨이요. 슈퍼맨. 예. 왜 하고 많은 맨 중에 슈퍼맨입니까? 부르기 쉽고 제일 강인하고. 제일 강인하고. 전 슈퍼맨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 여고 앞에 항상 슈퍼맨이 한 명씩 있었는데 그거 아세요? 아, 그 방송 금지네요. 코코정 씨도 뭘 아시는 것 같아요? 어제 신문 봤어요. 신문에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네. 네. 그래요? 어느 신문인지 찾아봐야 되겠다. 중앙일보요. 방송 끝나고 두 분께서 상세히 말씀 나누시고 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위가 조금만 높아지면 저희가 제재를 받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토마스 최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최 씨. 지금 어떤 맨을 고를까 지금 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토마스 최 씨.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예, 다른 전화가 울려서 전화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퀴즈 중에도 다른 전화 올리면 받으러 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 끊어놨습니다. 자, 강인한 사나이 이름을 오늘 구호로 정해주셔야 될 텐데요. 뭘로 정하셨습니까?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네. 요즘은 스파이더맨이 그 지난 여름에 개봉해서 맨 중에는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네. 자, 좋습니다. 구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정 씨, 슈퍼맨. 토마스 최 씨. 스파이더맨. 자, 예선 1부 첫 번째 문제, 몸풀기 문제부터 시작하죠. 다음 들려드리는 속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이것이 불일 듯하다. 보기 2번, 이것 없는 포수는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다. 보기 3번, 슈퍼맨. 자, 슈퍼맨 코코정 씨 정답. 재수. 재수. 정답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수가 불릴 듯하다. 재수가 퍽 좋아서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속담, 재수 없는 포수는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다. 운수가 나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자, 마지막 속담은 이것이 없으면,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였습니다. 네, 하는 일마다 운수가 막힐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자, 재수 좋게 코코정 씨 첫 번째 문제 잘 맞춰주셨습니다. 예선 두 번째 문제, 미국 전반에 관한 정보 퀴즈들이죠. 뉴욕시의 지하는 거미줄처럼 엉키고 복잡하다고 하지요. 워낙에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어서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제일 먼저 지하철이 생긴 도시는 어디겠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먼저 지하철이 생긴 도시. 두 분 조용하십니다. 보기 주시죠. 1번 시카고, 2번 뉴욕, 3번 버스턴, 4번 피츠버그.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토마스 제시 정답. 보스턴. 보스턴. 정답이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지하철은 1897년 보스턴에서 처음 개통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T라고 불리는 이 트롤리가 보스턴을 누비고 있지요. 네, 이 보스턴은 미국 최초로 우편번호를 쓴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뭐 그뿐 아니고 미국 최초의 시민공원이 생긴 것도 보스턴이죠. 네, 보스턴의 퀸시 마켓은 먹거리로도 유명합니다. 그 퀸시에는 최초의 이 던킨 도너스 잘 아시죠? 던킨 도너스가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아울러 미국이 자랑하는 레오나르드 번스타인 그리고 피레침을 발견한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거 보스턴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판가름을 짓도록 할 텐데요. 슈퍼맨이 셀까 스파이더맨이 셀까? 예선 세 번째 문제 주시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등소평은 오래 살기 위해서, 양귀비는 예뻐지기 위해서 즐겨 먹었다던 이것은 본초 강목에는 정력 증강, 허약 체질 개선, 불면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토마스 제시 정답. 리치. 리치 아니고요. 자, 코코 정식의 기회 넘어갑니다. 문제 계속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곤충의 몸속에서 피어나는 버섯을 중국 고대인들이 이름 붙인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곤충의 몸속에서 피어나는 버섯을 중국 고대인들이 이름 붙인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스파이더맨. 자, 스파이더맨 아직 기회 없습니다. 1번 상황버섯, 2번 영지버섯, 3번 동충하초, 4번 오가피. 자, 코코정씨 구호 외쳐주시고요. 슈퍼맨 정답. 동충하초. 동충하초 정답이었습니다. 동충하초 정답 잘 맞춰주셔서 코코정씨께서 예선 1부 통과하셨습니다. 자, 코코정씨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충하초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못 예. 먹어봤습니다. 오늘 우승하셔서 동충하초 꼭 구입하실 수 있는 상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화 끊고 잠깐 기다리시면요. 저희가 겨수 시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I feel so good, I feel alright tonight. 자, 퀴즈 특급 맞춰 산다. 예선 2부 진행하도록 하죠. 예선 2부에 참여하신 두 분입니다. 참가번호 1번, 신미영 씨입니다. 참가번호 2번. 잔킴 씨입니다. 자, 한 분 한 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인한 사나이, 강철 같은 사나이가 그 구호입니다. 김병규 안 나오나요? 아니, 저는 뭐 제가 강인하다고는 할 수는 없고 슈퍼맨 스파이더맨이 나왔는데 또 누가 나올지 네,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신미영 씨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신미영 씨 오늘 구호 뭘로 정하시겠습니까? 예, 김두한이요. 아, 김두한. 예, 네, 그 야인 시대에 나오는 김두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어이, 잘 싸우긴 잘 싸우더라고요. 네. 싸움 잘하는 남자 좋아하십니까? 매력 있잖아요. 매력 있어요. 예. 두 분 다 라디오 볼륨 좀 최대한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쎄요. 그럼 저도 오늘부터 이 권투 도장을 다녀야 되는 건가? 네. 김두한 말고는 그 드라마에서 누가 또 매력적입니까? 예, 무기요. 아, 김무옥. 예. 예. 참 강인하게 생겼더라고요, 김무옥도. 좋습니다. 자, 신미영 씨, 그거 잘 외쳐주시고요. 좌한킴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인한 사나이. 예, 개그맨으로 하겠습니다. 개그맨? 예, 개그맨이 왜 강인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니까. 아, 그거 참 어. 쉬운 일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네요. 참 꿈보다 해석이 좋으신 우리 좌한킴 씨가 되겠습니다. 자, 두 분 라디오 볼륨 조금만 더 줄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자, 조금만 더. 예, 좋습니다. 자, 예선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치와 눈치로 풀어보는 5곡의 퀴즈부터 시작하죠. 오늘의 5곡의 자, 라디오 볼륨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줄여주시고요. 오늘의 5곡의 첫 번째 곡입니다. 날아다닙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먹으면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세 번째 곡입니다. 흔들거나 털면 또 자꾸 생깁니다. 아니,
김두한. 김두한, 신미영 씨 정답. 먼지. 먼지. 그렇습니다. 먼지네요. 자, 네 번째 곡이 뭐였습니까? 이것 모으면 태산이죠. 네, 첫 번째 곡에 공기는 떠다니니까 이 먼지는 또 날아다닌다 그러죠. 네, 두 번째 곡에 이 먼지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지요. 세 번째 곡에 주머니처럼 먼지 안 난 사람 없고, 그 네 번째 곡에 티끌 모아, 그러니까 먼지 모아 태산이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곡에는 이 가수 이윤수 씨의 먼지가 되어였습니다. 자, 예선 2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신미영 씨 한 문제 앞서신 가운데 오늘의 역사 퀴즈로 넘어갑니다. 1979년 12월 12일 저녁 7시 서울 한남동에서는 하늘을 가르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군대 내 사조직인 이 모임이 이 중심인 신군부 세력이 당시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 씨를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총격전이었는데요. 훗날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신군부 세력의 중심이 된 군대 내 사조직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주시죠. 1번 보라매, 2번 독수리, 3번 기러기, 4번 하나회. 자, 두 분 조용하십니다. 자, 김두한, 신미영 씨 정답. 4번. 4번 하나회 정답이었습니다. 4번 정답 잘 맞춰주신 신미영 씨. 아, 그렇죠. 1979년 12월 12일이었습니다. 이 정승화 씨 연행 이후 13일 새벽 신군부 세력은 불법적으로 국방부와 육군본부 그리고 수경사 등을 차례로 점령하였죠. 네, 신군부 세력은 그 뒤에 1980년 5.17 계엄 확대 조치와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을 통해서 제5공화국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배후는 전두환이었고요. 네, 12.12 사태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네. 1995년 11월 5.18 특별법 제정 발표를 계기로 이 12.12 사태는 군사 구태타라는 평가를 받게 됐죠. 네, 역사는 세월이 평가를 하는 걸까요? 아직도 아무런 보상과 사과 없이 미완의 혁명으로 남아있는 광주 민주화 운동, 이 원초적인 발단이 바로 이 1979년 오늘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거기 중심 인물이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더라고요. 참 요지경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미영 씨께서 결선 진출하셨습니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끊고 기다리시면요, 저희가 결선 시간에 다시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시면 잠시 후에 연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김두한 대 슈퍼맨이죠? 그렇죠. 네, 슈퍼맨 대 김두한의 한판 대결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펼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특급 운명의 한판 승부 결선 시간 남아 있습니다. 코코정 씨 그리고 신미영 씨의 대결로 압축됐는데요. 두 분이 사용할 수 있는 찬스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네, 두 분께서는 각각 단 한 번의 찬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찬스에 성공하시게 되면 두 문제 맞추신 걸로 해드리고요. 찬스를 사용했다고 해서 정답을 먼저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찬스는 문제 시작 전에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코코정 씨, 신미영 씨 서로 인사 나누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신미영 씨는 지금 어디 북극 쪽에서 전화 주십니까? 왜 이렇게 지금 전화 주시는 데가 어디죠, 신미영 씨? 여기 다운타운인데요. 아, 그러세요? 예. 뒤에 배경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막 자동차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아닌데?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어쨌든 저 라디오 볼륨을 좀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조금만 쓰시는 김에 이왕, 북극 이글루 안에서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운타운 껐는데? 그러세요? 그러세요? 자, 코코정 씨, 네. 라디오 볼륨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줄였습니까? 어디에서 나는 소리예요, 도대체? 방송 진행이 아주 힘들 정도로 네. 지금 좋습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한번 결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코정 씨, 슈퍼맨. 신미영 씨, 김두한. 아하, 슈퍼맨 대 김두한의 대결. 과연 어떤 맨이 이길지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스피드 OX 퀴즈. 저기 찬스 쓰겠습니다. 자, 네. 시작부터 찬스 어느 분이 쓰셨나요? 김두한이요. 예, 좋습니다. 신미영 씨 찬스 쓰신 가운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정의를 들으시고 맞으면 O를, 틀린다고 생각되시면 X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문화유산 중에
북한의 국보 1호는 대동문이다. 김두한. 김두한, 신미영 씨 정답. O입니까 X입니까? X요. X. 정답이었습니다. 북한의 국보 1호는 대동문이 아니라 평양성이었습니다. 네, 북한의 보물 1호는 평양종이었고요. 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보 1호가 이 평양성의 동문인 대동문이었는데 이 국가지정문화재를 개정하면서 평양성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럼 남한의 국보 제1호는요? 숭례문이죠. 남한의 보물 1호는 흥인지문이 그 동대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이제 통일시대가 다가오는데 북한의 국보 1호가 뭔지 그리고 북한의 보물 1호가 뭔지 네, 그런 것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결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두 번째 문제. 이민 100년 그 발자취를 따라서 2003년은 우리에게 뜻깊은 해입니다. 바로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인데요. 한과 서름으로 얼룩진 이민 생활. 하지만 꿈과 희망으로 이룩한 지금의 미주 한인 커뮤니티. 이제 우리는 이민 100년사의 발자취를 살펴보며 하나 되는 힘을 떨쳐보일 때입니다. 아이고 시끄러워라. 아, 아빠는 이 007도 모르세요? 아이 뭐 날 무시하는 거니? 내가 왜 007을 모르겠어? 아, 최근에 그 개봉한 이 영화 있잖아요. 007, 이 Die Another Day. 여기 주제곡이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너무 시끄러. 라디오 볼륨 좀 줄여봐. 알았어요. 이번에 영화 새로 나왔어? 그럼 거기 차인표 나왔겠구나. 차인표요? 차인표? 아, 그대 품 안에 옛날에 드라마 나왔던 그 잘생긴 사람? 아, 그 차인표 아니에요. 대신에 릭 윤이 출연했잖아요. 리균? 아, 코리안 아메리칸인데요. 무대 출신 배우인데 원래 증권 애널리스트였대요. 아 요즘은 그 한국 사람 중에 배우가 많나 보구나. 네. 듣고 보니 필리반 선생이 떠오르네. 결선 두 번째 문제. 미국 대륙에서 최초로 태어난 한인 2세이자 성장에서는 이 헐리우드 배우로도 명성을 날린 필립 안의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자, 필립 안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대부분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자, 힌트. 이분의 호는 도산입니다. 슈퍼맨. 자, 슈퍼맨 코코정 씨 정답. 안창호 선생 정답이었습니다. 2대1 한 문제 쫓아가시는 코코정 씨입니다. 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들이자 헐리우드 스타로 이름을 날린 이 코리안 아메리칸인데요. 이 필립안 선생은 현재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손바닥 문양이 헌액되어 있죠. 네, 단 한 명의 한국인입니다. 이 워크 오브 페임 헐리우드 거리에 그 손바닥 문양이 헌액되어 있는 단 한 명의 한국인인데요. 안창호 선생은 이 조국의 독립과 교육을 위해서 독립협회 조직과 또 학교 설립에 힘을 쏟다가 새로운 학문을 더욱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이 1902년 도미 유학생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치신 안창호 선생 정답 우리 코코정 씨가 잘 맞추셔서 2대1 균형 이루고 있습니다. 자, 결선 세 번째 문제. 성현들의 주옥 같은 명언도 듣고 퀴즈 덮는 삐리리 퀴즈 시간으로 넘어가 보죠. 문장을 잘 들으시고 삐리릭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삐리릭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잘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칸트가 한 말입니다. 보기 2번.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고 노동은 땅에서 축복을 파낸다. 기도는 하늘에 차고 노동은 땅에 차니 이 둘이 당신의 집에 삐리릭을 실어다 준다. 몽테뉴가 한 말입니다. 보기 3번. 삐리릭을 즐겨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 삐리릭을 즐겨야 할 장소는 바로 여기다. 로버트 인젠솔이 한 말입니다. 김두한. 자, 김두한 여기까지 듣고 과연 정답 아실 수 있을지 신명씨 맞추시면 세 문제 됩니다. 정답. 기쁨. 좀 거리가 멀고요. 자, 보기 남은 보기 주시죠. 보기 4번입니다. 모두가 삐리릭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완전히 삐리릭해질 수는 없다. H. 스펜서가 한 말입니다. 자, 과연 삐리리에 들어갈 단어 보기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랑, 2번 행복, 3번
질투, 4번 칭찬. 자, 기회는 코코정 씨께 있습니다. 코코정 씨 구호 쳐주시고요. 슈퍼맨. 정답. 행복. 행복 정답입니다. 행복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고 노동은 땅에서 축복을 파낸다. 기도는 하늘에 차고 노동은 땅에 차니 이 둘이 당신의 집에 행복을 실어다 준다. 행복을 즐겨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 행복을 즐겨야 할 장소는 여기다. 모두가 행복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완전히 행복해질 수는 없다 였습니다. 자, 행복 잘 맞춰주셔서 코코정 씨, 신미영 씨와 2대2 동점 이루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 분 라디오 볼륨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선 네 번째 문제, 지리 문제로 넘어가죠. 이 호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동부 시베리아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민물 호수인 이곳은 바닥의 자갈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물이 맑지만 현재는 벌채된 목재가 호수와 강바닥에 쌓이고 주위 도시에 공장들이 생기면서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동식물은 약 2,630종 정도로 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이곳이 아닌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생물의 보고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호수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호수 동부 시베리아에 위치한 세계 최대 민물 호수 보기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해, 2번 바이칼 호수, 3번 흑해, 4번 페어리 호수. 슈퍼맨. 자, 슈퍼맨 역전 가능하실지. 정답. 바이칼 호수 정답입니다. 역전. 바이칼 호수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길이가 3636km. 네, 최대 너비가 79km고요. 면적은 어떻게 되죠? 1,5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네, 유라시아 대륙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 바이칼은요 1742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로도 알려져 있죠. 한때는 이 투명도가 40.5mm였으니까 참 뭐 밑바닥까지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네. 현재는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3대1로 코코정 슈퍼맨이 한 문제 앞서고 있으신 가운데 역전하셨네요. 결선 5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5번째 문제. 여지간하면 나이에 맞는 결혼을 해야지만 옳건만은 이 꼬마 신랑을 맞아서 함께 살아야 하는 이 나이든 노처녀의 비애란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요. 마님, 처갓집 행차 준비 다 마쳤습니다요. 그래, 어여 가서 서방님을 좀 모셔오너라. 저 마님, 지금 서방님은 옆집 오송도련님과 자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이 어린 꼬마 신랑을 데리고 어찌 살아가야 될지 앞날이 정말 깜깜하구나. 정말. 고정하시옵소서 마님. 그래도 마님 곁엔 저 돌쇠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 좋다. 어차피 시간도 남았겠다. 어여 들어와서 나랑 바둑이나 한 수 들어보겠는거? 아유 황송하옵니다 마님. 바둑이라면 제 자신 있습니다요. 좋다. 이 네 말인즉슨 내기를 해도 좋다는 뜻이겠다. 어디 내가 이기면 뭘 해주겠는거? 아 마님이 이기면 뭐 제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요. 목숨까지 말이죠. 근데 만일에 이 마님이 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요? 참 그런 일은 없을 거래도 그래도 뭐 내기는 내기니까 어디 네가 뭘 원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꾸나. 만약에 제가 이기면 머리에 쓰고 계신 그걸 주시면 제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요.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말이죠. 마님을 향한 일편단심 돌쇠. 이 과연 돌쇠의 연정을 이 마님은 알아나 주었을까요? 자, 전설과 함께 따라가 보는 우리말의 어원을 찾아라.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선 5번째 문제로 드립니다.
다음은 어떤 말의 유래일까요? 이 말은 원래 옛날 아낙네들이 겨울 나들이를 할 때 추위를 막으려고 머리에 쓰던 것의 이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방한용인 모자 같은 이것을 흔들면 눈에 띄는 터에 지금에 와서는 귀여운 행동이나 말로 시선을 끄는 행위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자, 귀여운 행동이나 말로 시선을 끄는 행위를 이렇게 말하는데 예전에는 추위를 막으려고 머리에 쓰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보기 주시죠. 1번 치장을 하다, 지정을 하다, 2번 아양을 떨다, 아양을 떨다, 3번 회가 동하다, 해가 동하다. 4번 파방을 치다. 김두한. 김두한, 신미영 씨가 말랐습니다. 자, 맞추시면 동점. 정답 2번. 2번. 아양을 떨면서 말씀하시네. 아양을 떨다. 정답이었습니다. 아얌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 가정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한복 쓰는 모자요. 네, 그 아얌을 흔들면 장식들도 함께 떨려서 눈에 쉽게 띈다고 하죠. 그래서 아얌을 떨다에서 나온 말이 바로 아양을 떨다입니다. 현재는 눈에 띈다는 그런 광범위한 뜻이 아니라 귀여운 행동이나 또는 말로 시선을 끄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아얌을 떤다. 아양을 떤다. 뭐 이랬나요? 오늘도 사고를 치시는 우리 켈리 씨. 자, 좋습니다. 사고 치신 김에 자, 우리 네. 신미영 씨 아양 떠는 것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영 씨 큐. 죄송합니다. 못해요. 김두한 같은 남자를 좋아하시니까 이게 아양도 못 떠시는군요. 자, 좋습니다. 자, 3대3 동점을 이루셨는데 좋습니다. 이제 결선 6번째 문제, 결선 7번째 문제 두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선 6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스 쓰겠습니다. 코코정 네. 씨가 쓰신 거죠? 네. 자, 그렇다면 2번 문제 코코정 씨가 맞추시면 우승 확정 지어지는 겁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통계 퀴즈. 이 코너는 각 사회현상 전반에 관한 통계를 가지고 퀴즈를 푸는 것으로 문제는 모두 객관적인 리서치에 근거합니다. 오늘의 통계 퀴즈. 한국의 애견인 1,554명에게 물었습니다. 잠깐, 애견인은 그 개를 사랑한다는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예. 문제 계속 주시죠. 대선 후보들과 어울리는 애견은 무엇입니까? 라고요. 대선 후보들과 어울리는 애견. 네, 재밌는 설문조사네요. 대선전이 치열한 가운데 펼쳐진 이색적인 이번 설문조사에는 이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은 전혀 없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퍼그, 닮았네요. 예, 그 좋습니다. 이한동 후보와 장세동 후보의 이미지는 불독과 닮은 것으로 비춰졌는데요.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슈퍼맨. 자, 슈퍼맨 코코 정치. 자, 그렇으면 이거 이제 맞추시면 오늘 우승 확정 지어지시는 건데 코코 정치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 지지하십니까? 그 뭐 미국이니까 방송으로 다 해도 상관없어요. 네. 저는 이해창 씨 지지합니다. 그러세요. 자, 그렇다면 이회창 씨가 어떤 애견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답! 치와와. 치와와!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코코정 씨? 자, 비슷한 이미지일 것 같아요. 비슷한 이미지일 것 같아요. 치와와 정답! 자, 그렇다면 제16대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몸집은 작지만 영리하고 민첩한 치어와대 인상은 터프하지만 충직하고 침착한 이 퍼그의 대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면 치와와는 덩치가 작은 데다가 털까지 짧지만은 성격이 반듯한 편이어서 대쪽 이미지의 이 후보와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이 좀 반영되는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 되고요. 네, 반면에 어떻게 보면 주름도 많고 인상도 항상 곧지만 성격은 온순한 애완견으로 알려진 퍼그. 이 노무현 후보와 닮은 꼴이라고 한 가장은 아마 실제로 이게 이마에 주름이 많다는 것과 연결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코가 닮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세상 좋아졌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들과 개를 비교하자면.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코정 씨 우승 확정 지으셨습니다. 코코정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은 어떤 애완견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요 마르치스요. 그러세요. 아, 미인이시겠네요.
안 보이는데 무슨 말은 못 하겠습니까?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상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지는 방송 친절한 방송 애프터 서비스. You've lost control. 바이칼 호수 전설 따라 삼천리. 이 바이칼호에는 많은 전설이 있는데요. 바이칼 노인의 맏딸인 앙가라가 이 노인의 말을 거역하고 용사 예네세이와 결혼했다는 설화와 함께 이 호수 바닥에 살고 있다는 신이 폭풍우를 일으켜 어부와 항해자들을 끌어들이고는 이 재판을 한다는 전설 등이 전해를 내려온다고 합니다. 호수인가 바다인가 그 면적과 담수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전설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바이칼 호수의 담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요. 세계 최대의 이 담수량을 자랑하는 바이칼호는 북아메리카 5대5 전부의 수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시베리아 괴물 때문에 오염이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서 앓고 있는 환경오염 바로 우리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불구성의 강은진 그리고 진행의 김병규 켈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